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시장에서는요, 수혜 업종 찾기에 분주합니다. 코스피가 5천을 향한 여정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섹터와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TF에서 대규모 추경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이 추경이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책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공격적인 경제 회복에 나설 것이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실제 임기 첫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죠. 2,800선을 돌파했죠. 네,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네. 이게 상당히 신정부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호 행정명령으로 TF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도 책임자를 소집을 했고요. 1차 추경이 12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나눠져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추경이라면 2차 추경은 말 그대로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 회복 쪽에 집중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국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35조 플러스 알파 추경 단행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1차와 2차를 합해서 35조를 보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절차를 다 감행하겠다. 말 그대로 경기 부양 정부의 면모를 그대로 이제 갖추고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예산의 집행 속도를 높인다. 실제로도 지금 상반기가 지금 벌써 6월까지니까 1년의 반이 이제 곧 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월까지 신정부 구상이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심리도 더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핵심 공약이었던 것이 뭐냐면 지역 화폐입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와 관련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이번 달 내에 지금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일단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네. 것이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시도 상당히 이런 경제 심리를 많이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가 상당히 좀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상황 또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분위기를 계속해서 달굴 만한 여러 가지의 이벤트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오늘까지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시발점으로 지금 20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역화폐 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상법 개정안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지주사들도 잘 갑니다.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실제로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주가가 실제적으로 이 그대로 종목의 가치를 지금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럴 때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상법 개정안도 있는 것이고 더 시장 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코스피 5천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일반 주주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새 정부의 방향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렇게 따져본다면 증권, 이 주식 거래도 상당히 이제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방향이 설정되는 건 상당히 우리가 미국은 실제로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새 정부가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주 또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증권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SK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PBR 또 PER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았던 증권주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지배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그룹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함부로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물론 뭐 이게 꼭 이번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LG화학에서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때 나가면서 또 우리가 카카오 경우에도 카카오 그룹 내에서 그런 계열사의 관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개미들 또 이른바 소액 투자자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또 반발 심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다면 지주사로서 하나홀딩스라든지 원익 또 SK 스퀘어 중간 지주 성격이 있죠. 또 CJ 쪽도 여러분들 홀딩스에 붙는 것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을 해둬도 좋다는 거죠. 여전히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한 종목당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폐입니다. 바로 코나아이. 경기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회사죠. 코나아이. 상당히 조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실적으로 경쟁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쿠폰과 관련 쿠콘 또 웹캐시, 유라클 이런 지역화폐 쿠폰과 관련된 회사들도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이 효과가 적어도 3개월, 좀 길게는 6개월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물론 내년에도 반영되고 정책 테마주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이 쿠폰 또는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는 어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오늘도 21%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화폐 관련 기업도 이 거래일째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지주사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증권 관련된 기업들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뭐 그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신재생 에너지나 특히 그 2차 전지요. 2차 전지가 반등할 만하면은 꺾이고 이랬는데 신정부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뭐 우리가 참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투자자들의 종목을 꼽으라면 2차 전지일 거예요. 네. 3년 전에 어땠습니까? 훌쩍 마치 지금의 엔비디아를 보는 데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지만 2차 전지들이 정말 심드렁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한국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기후 에너지 부신 에너지 믹스를 원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재생 에너지를 골고루 좀 효율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IT 고속도로, 닷컴 고속도로 이후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는데 여기에 말 그대로 초격차 기술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K 배터리가 더 전 세계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고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나는 부분은 액체의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체가 없는 전고체, 그렇죠. 솔리드한 배터리는 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미사일을 쏠 때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고체 연료, 엔진 이게 더 발달된 기술이고 어디든지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고난도 기술, 진전된 기술인데 사용 후에 배터리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다 사용한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장소에다가 또는 그런 모을 수 있는 곳에다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재활용을 위한 거죠. 그 안에 수원이 들을 수도 있고 리튬이 들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상당히 산업적으로 2차 산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전지주 한번 우리가 이제 쭉쭉쭉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더 좋아지는 상태로 네. 가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과 한 달 전, 열흘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은 LG 마린 솔루션 그리고 KCC, OCI가 사실은 폴리실리콘 분야와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을 차단해주고 우리가 새롭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 추진하게 되는 동력이 생기게 되면 OCI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자,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 있겠다. 태양광 풍력과 관련돼 그렇죠. 있겠다. 네. 냄새를 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에너지까지 포스코
퓨처 랩까지입니다. 참 안 좋았을 때 우리가 2차 전지가 잘 나갔을 때 들었던 그 이름들이 네.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이유 뭐라 맞아요. 그랬죠? 이른바 교체 주기도 어느 정도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AI 반도체로 바뀌게 되면 이 전력 소모량이 4배에서 10배 가까이 돼요. 또 하나 뭐다? 우리가 데이터 센터 다 전력 덩어리예요. 또 하나 네.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는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여기서 이제 L자가 들어간 기업 주목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 들었죠. LX 일렉트릭 잘 나가요. 그다음에 대한건설, 그다음에 대한전선, SK 이터닉스, 솔브레인, 코스모시 소재, LNF 등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이전에 좀 힘들어했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상 재구성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도 친환경 정책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상승의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이 거래일째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건 외국인의 수급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1조가량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역시나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불안감이 쉽게 나갔다는 건 중요하지만 여대 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이 일사불리로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거부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국인들은 이 시스템을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야 여대 야소네? 그러면은 쑥쑥쑥 법안들이 다 통과되고 외국인들 투자할 여건이 만들어지겠네, 정시 환경이 좋겠네, 경기 부양 정책이 잘 통과되겠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0.7, 0.8까지 낮아졌던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까지 올라가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배구조 개선돼 이런 법안들이 상품 배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원화 강세, 또 금리 인하 기조가 벌써 이미 하늘은 얼마 전에 바로 금리도 인하를 했었죠. 3분기 내수 회복이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오리온 홀딩스라든지 내수주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마트, 영원무역 이런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1분기 경제 성장률 나왔는데 속보치랑 동일하게 마이너스 0.2% 역성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내수 부분이 강력하게 얼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과연 우리의 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적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금융 상품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도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하는 이 비트코인을 보고서 이른바 외국에서는 김치 비트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김치 프라이스, 우리의 이 환경이 덧붙여져서 가격이 이제 설정되는 부분을 네.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환경이 매우 좋아집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흡으로 만들겠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물 ETF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인 있죠. 증권 코인인 STO도 이제 허용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죠. 안정한. 그다음에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실제 거래에서도 영향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0년 전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지금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투자가 무엇이었냐 물어보면 바로 하나가 이 비트코인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이야기 제가 하면 다 열불 받으실 테니까요. 그다음에 10년 전에 엔비디아 샀더라면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상당히 또 호의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국내도 이 검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투자할 정도면 사실상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의 자산을 몽땅 다
다 한 곳에다가 투자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상 보면 5가 됐든 한 10% 가까이가 됐든 그 부분을 가상자산에 또 할애할 수 있는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네.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